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윤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화제인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일부터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자서전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출판 콘텐츠 플랫폼 2분의 1 코리아의 방수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번 주 스타인터에서는 5월 가정의 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작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보급형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코발트 등 비싼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고성능 NCM 배터리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성능 면에서 아쉬움이 있어 배터리 시장 전반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부족한 성능을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KLFP 배터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233억 원을 투입해 고성능 리튬 인산철 전지 양극 소재와 전해액, 셀 제조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업의 목표는 LFP 배터리 양극 소재의 국산화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LFP 배터리 셀 제조 기술 개발. 대표적으로 기존보다 양극 전극을 두껍게 만들어 최대한 많은 리튬 이온들이 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가격 경쟁력을 갖춘 데 이어 성능까지 보완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면 CATL 등 중국 기업 출하량이 95%에 달했던 LFP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건 트렌드와 함께 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소비가 각광받으면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고기, 대체육이 일상에 점차 스며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역시 신성장 동력으로 대체육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내를 넘어 미국의 급식 사업장에서도 한국의 대체육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외식업체는 미국 대학 18곳에 식물성 대체육을 포함한 식품을 공급하고 있고 현지 외식업체와 마트에도 유통망을 갖췄습니다. 비건 만두를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부터 식물성 참치 제품을 선보인 업체까지 식품업계에 대한 식품은 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2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형 대체육을 통해 K푸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난 3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구매 건수가 전년 대비 12.6% 증가하는 동안 구매 단가는 5.3% 하락했습니다. 이에 굳게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유통업계는 민관 합동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국내 한 백화점은 서울시와 손잡고 명동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유명 작가의 그래픽으로 명동거리 전체를 꾸미는 등 상권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일회성 점포 활성화가 아니라 팬데믹 기간 잃어버린 쇼핑 1번지라는 명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대형 마트 업계는 해양수산부, 한우자주금관리위원회와 구매 단가 높이기에 나섰는데요.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반값 한우 행사에 더해 수산물 할인 행사 수산대전까지 준비한 겁니다. 여전히 마트 강세가 뚜렷한 축산 수산물을 앞세워 추가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계산입니다. 내수 위축을 타개할 활로 찾기가 시급한 오프라인 유통업계. 상반기 최대 쇼핑 시즌인 가정의 달을 맞이해 준비한 민관 합동 작전이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서전을 쓰고 싶은 누구나에게 기회를 드리는 자서전 전문 출판사 주식회사 2분의 1 코리아 대표 방수영입니다. 최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자서전을 쓰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거창한 성공담이나 업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소한 일상이 담긴 감동의 글로 자서전을 출판하는 주식회사 2분의 1 코리아가 바로 그 주인공.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을 추구하며 개인 자서전 출판과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2분의 1 코리아 방수영 대표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4년도에 어르신들 자서전 제작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19년에 창업한 자서전 전문 출판사입니다. 보통 자서전이라고 하면 나의 성공담, 나의 업적 위주로 적혀 있는 것이 자서전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자서전은 타인이 써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쓰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회 그리고 반성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자서전에 비해서 읽으시는 분들도 공감이 많이 가고 또 글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자서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기록을 하고 싶고 내 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또 출판 과정이 문해교육, 즉 글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의 문해교육부터 나 글은 좀 써봤는데, 나 어디에 글 좀 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출판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출판 교육까지 다양한 단계가 구성되어 있어서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이런 교육을 넘어서 나만의 자서전을 홀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한 100만 원대의 도서 기획비를 가지고 도서를 기획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원하는 부수만큼 인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타 출판사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할 때 1교시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항상 강조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글을 책상에 앉아서 써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써라, 절대 아니고요. 딱 한 가지. 그런데 정말 지키기 어려우신 거 바로 솔직하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솔직하게 담아주셔야 재미있는데요. 아시죠? 솔직하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솔직하게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요. 스스로 이걸 꼭 책에 담지 않더라도 스스로 힐링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서전을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수업 혹은 한 분 한 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던 5년간의 시기 동안에 한 분의 시집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님은 할머님이 갑작스럽게 좀 돌아가시게 되었고,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동안 약 100여 편의 시를 쓰셨어요. 그 시에는 할머님을 그리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원래 시인이시거나 원래 글을 많이 쓰셨던 분이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에 대한 애착을 다양하게 담아냈어요. 기억에 남는 시 제목 중에 하나가 이마트였는데요. 이마트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 그래 저거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못 사줬을까? 왜 안 사줬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시인데요. 저희가 그 시집을 가지고 낭독회를 해본 적도 있고 다른 시를 읽은 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봉사활동 때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이 작업을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올해 이 작가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음적으로도 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립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되게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그분들의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저희에게 소식도 알려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책들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아버님이 떠나셨음에도 나는 아버지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감정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희의 작가님이 떠나신 건 사실은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반대로 되게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계기를 떠올리다 보면 또 다시 2014년에 저희가 봉사활동을 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사실 여대생이었던 동네 친구 3명이서 이 활동을 할 때는 창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기업을 세우고 건물을 올리고 이런 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좀 더 세상에 좀 쓰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좀 필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여행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찾게 되었고, 여행사 창업은 또 쉽지 않다 보니 우리가 왜 여행을 좋아하나 돌이켜 봤더니요.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와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왔던 연령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외국 분들, 또 연령이 조금 있으시거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신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던 게 저희가 또 여행을 좋아했던 이유인 것을 깨달아서요. 저희는 사람 여행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 시작을 했어요. 이 어르신들을 만나 뵙는 과정 중에서 저희는 저희의 삶을 좀 설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어쩌면 저희가 과외비를 지불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우리가 좀 더 부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창업을 생각했다면 이런 이 아이템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는 창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가 필요했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독립출판사, 사회적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과 이런 작업을 해 나가다 보니 저희 회사가 조금씩 크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수익적인 측면도 더 많이 얻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9년에 딱 창업하고 1년 만에 코로나를 맞아서 비대면상으로 어떻게 하면 수업을 또 이어가고 서비스를 계속하지 하다가 조금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안전했던 청년층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청년층과의 만남의 시작의 그 프로젝트명을 자소서를 넘어 자소설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쩌면 삶을 되돌아보고 나에 대해 작성하는 일이 인생 중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내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역할이 뭔지 많이 쓰시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사건을 정리하시다 보면 나 잘 정리했다, 내 인생을 맞춰야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더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시고 나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준비를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자서전을 쓰는 활동, 나만의 책을 독립출판하는 활동이 청년들에게 더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또래에 비해 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뵙다 보니 그들의 공통점을 조금 찾을 수 있었어요. 많이 부를 쌓으신 분들, 또 명성을 많이 얻으신 분들, 또 원하는 것들을 다 쟁취하신 분들, 또 아니면 아직은 아쉽지만 더 많이 하시려는 분들의 모든 공통점이 연령이 더 높아질수록, 나이가 더 들수록 내가 더 많이 나누고 살 걸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내 친구에게, 그분에게 더 베풀지 못했을까,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공통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사실은 저 같은 청년들의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 거를 더 챙겨야 될까라는 것이 많이 목표였는데, 어르신들이 되돌아봤을 때 삶의 그 마무리 단계 갔을 때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고 저도 좀 더 많이 갖기보다는 더 많이 베풀어서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나 정말 보람 있는 나 행복한 좀 유의미한 삶을 살았다라고 돌아볼 수 있게끔 살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아직은 다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생각을 타인에 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수업을 수료한 분들을 이웃작가라는 칭호를 드리는데요. 등단한 작가님들은 아니시지만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고, 또 이분들은 자신의 책을 만들고 나서는 이웃의 책을 만드는 봉사활동 혹은 그런 관련된 일들을 도와주시고 있어서 이웃작가 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종교단체는 아닌데 저희들끼리 간증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수업을 듣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몰랐는데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고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거나, 혹은 나는 이 부분을 정말 못하고 잘하지 못했어.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못할 거야가 아니라 난 더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책 쓰는 활동이 단순히 한 권의 이런 출판물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기획을 하고 열정을 갖고 도전을 갖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한 80대 어르신이셨는데요. 나 내년부터 나도 달리기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그분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이 너무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써보시고 나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자서전 분야에 특화된 회사가 되고자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깝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내가 얘기만 하면 책 몇 권 나와. 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 그 얘기를 한번 글로 써봅시다 하시면 이러시면서 많이 주저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코로나 기간에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좀 몸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면하기 어려웠던 상황, 혹은 글을 쓰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구술했던 이야기들이 구술로 원고가 써지는 기술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와 같이 이야기만 하면 자서전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서전 원고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서비스를 개발해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다양한 자서전을 쉽고 재밌고 즐겁게 쓰실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잘 보관하고 잘 아카이빙하는 기업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수많은 여러분들의 콘텐츠 IP를 가지고 2차 콘텐츠죠. 영화, 드라마, 웹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콘텐츠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내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서전 전문 출판사 2분의 1 방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